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죠. 오브젠.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기업 보고서나 시장 분석 정책 자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요. 이 오브젠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정보 요약이 아니라 이 현상의 본질,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좀 이례적으로 급등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새 정부의 그 강력한 AI 산업 육성 의지, 이거 같아요. 100조 원 투자니, 공공부문 AI 도입률 95% 목표니, 계획들이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오브젠이 딱 이 정책의 수혜주다,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브제는 아시다시피 AI 기반 CRM 솔루션,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 회사인데 특히 금융하고 공공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아, 금융이랑 공공이요? 네. 근데 정부의 AI 드라이브 방향하고 오브제의 주력 사업 영역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주도해서 디지털 전환을 막 가속화하면 이건 오브젠에게는 뭐랄까 거대한 신규 시장이 그냥 열리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그 정부 정책 설계에 AI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겠구나. 좀 실행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죠. 근데 정책 기대감만으로 이런 급등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 성과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해요. 보니까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에다가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그 IBK 기업은행과의 대규모 계약, 이거 작년 매출의 31%나 된다고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오브젠의 상승이 단순히 기대감, 이런 걸 넘어서 실제 펀더멘탈 개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아하. 특히 그 진입장벽 높다는 제1금융권에서 연달아서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건요. 오브젠의 기술력이나 시장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런 계약 규모는 앞으로 몇 년간의 실적 가시성도 높여주니까 투자자들한테는 확실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기술력, 실적 다 확인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그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 팔란티어요. 여기에 비교가 되는군요. 네. 그 사업 모델이 좀 유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기업이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AI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당신이 주신 자료 분석을 보면 오브젠이 동종 AI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팔란티어처럼 클 수 있는데 아직 싸다. 이런 인식이군요. 근데 팔란티어랑 사업 규모나 주력 분야는 좀 차이가 클 텐데 이런 직접 비교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1대1로 직접 비교하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죠. 하지만 이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요. 흑자 경영이라는 안정성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가치 재평가, 그러니까 주가 상승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인 거죠. 그렇군요. 국내 시장 넘어서 해외로도 지금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네요. 베트남 FP텔레콤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서 동남아, 일본 시장까지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아시아 태평양 CRM 시장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이건 총 유효 시장, TM이라고 하죠. 이걸 극적으로 키우는 전략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오브젠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쪽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 1%대로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죠.
이건 뭐 단기 차익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추가적인 수급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오브젠의 최근 급등은 첫째, 강력한 정부 정책이라는 바람이 불었고, 둘째, 실제 실적 개선과 대형 수주라는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셋째,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거시적인 환경과 기업 내부의 동력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상황이죠. 이 사례는 특정 기업을 볼 때 뭐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보다는 정책, 실적,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 글로벌 동향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시든 이렇게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훈련,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오브젠의 성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 그리고 금융이나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또 팔란티어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에요, 미래의 정책 방향이 좀 바뀌거나 현재 주력 분야 외에 다른 시장으로의 확장이 생각보다 더뎌진다면 그때 오브젠은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오브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